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무엇인지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회사 내 규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관리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죠. 사업장에서 회사 내의 안전보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 내의 규정이 있겠죠. 이게 뭐냐면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법에서 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서 관리해라 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사업장들은 대부분 귀찮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규정 없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의 부재죠. 관리가 그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겠죠. 사고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어떠한 규모 이상의 사업일 때는 반드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은 첫 번째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자, 법이 또 세부적으로 해놨습니다. 대부분은 100명 이상이에요. 그죠? 근데 덜 위험한 업종일 때는 300명부터 작성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명부터는요. 자, 역시나 농업이나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정보 서비스, 그죠? 금융이나 보험, 임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농업하고요. 농업, 그 다음에 컴퓨터 쪽, 그죠? 그 다음에 금융이죠. 금융, 보험, 그죠? 그 다음에 임대, 보험 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이쪽은 앞에서 우리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도 300명부터 선임하면 되듯이 안전보건관리 규정도 300명부터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100인부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위에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인가 하면 대부분이 한 달로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되고요. 변경할 때도 똑같다. 역시나 30일 이내에 변경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 그죠? 실기까지 중요해서 별표 3개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조직입니다. 우리 앞에서도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 담당자, 관리 감독자, 근로자 있어야 된다. 조직이 있죠. 그리고 각각이 어떠한 직무를 하라 해놨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 규정 안에도 조직은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규정하지 않으면 업무가 명확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죠?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죠? 사람에게는 교육하면 되지만요. 그 다음에 작업장에는 뭐 해야 됩니까? 관리해야겠죠. 그죠?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육하고 작업장은 관리하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시입니다. 사고시. 자, 정상시 교치만 정상시에만 다 적어놔요. 점검 어떻게 하고, 교육 어떻게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거든요. 전부 다 구경하고 있다면 안 되죠. 그래서 규정에는 이상시의 조치입니다. 사고시에 어떻게 하라는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에 포함돼야 될 거는 첫 번째는 굵직하게 조직과 직무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작업장 관리입니다.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사고시다. 그죠?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 별표 3개죠. 반드시 그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괄호하겠습니다. 실기에 비워놓고 적으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굵직한 걸 결정하죠. 여기서 우리 회사 규정도 결정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규모가 작아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을 때는요, 근로자 대표입니다.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은 그냥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나머지 내용 스스로 한번 봐주시고요.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뭐냐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을 보시면 진단을 받아서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 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가 있습니다. 그죠? 요건 전부 다 뭐냐면 재해가 정상보다 더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부가 내리는 어떠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업종이에요. 신발을 만드는 제조업이다라고 할게요.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A에서는 재해율이 1이 발생될 때 B는 3만큼 발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업종보다 특별히 사고가 더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떠한 명령, 조치를 내리는 게 지금부터 나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실기까지 잘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상 사업장을 구분해서 암기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에요. 안전보건 계획은 뭐냐면 연초에 우리 회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점검 얼마마다 하고 교육 어떻게 하고 이게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대로 안전관리를 했는데 비슷한 업종보다 우리 회사 사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당신 회사는 연초에 계획대로 안전관리했는데 사고가 많다. 계획을 바꾸라. 개선 계획입니다. 그죠? 당신 회사는 계획을 바꿔서 다시 제출해라. 사고가 많기 때문에 계획을 바꿔야 된다라는 명령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업종하고 비교해야죠. 그죠? 자, 재해율이요.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같은 업종의 평균보다 낮은데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을 때 당신 회사는 계획을 개선하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 제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재해가 아니고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1인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동시 2인 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사 동시 10인 이상이 중대재해잖아요.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요. 근데 누구냐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입니다. 근로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잘못한 건 계획을 바꿀 필요 없잖아요. 사업주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사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상에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을 발표하지 않아서 이건 그대로 그냥 기억할게요. 정하는 수의상에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될 때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해인자, 작업 환경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유해인자의 노출되는 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에 대한 노출 기준을 초과했거나 그 다음에 분진이 발생되는데 그것보다 노출 기준보다 더 초과돼서 먼지에 노출된다.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개선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대상, 암기법 볼게요.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 계획. 그죠? 평균이 뭐냐면 같은 업종에 평균 제휴율보다 높은 사업장입니다.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 계획입니다. 자, 중대재해 발생하면 개선 계획. 그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요.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해당됩니다. 직업성 질병자하고 노출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 계획입니다.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고요.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이렇게 네 가지가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합시다 해서 비슷한 게 또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냥 수립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돼요. 당신 사업장은 진단기관에서 구석구석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계획을 바꿔서 제출하라.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계획만 바꾸는 건 우리끼리 할 수 있잖아요. 진단을 받으려면 진단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러면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사업장보다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는 사업장이 어떠할까요? 사고가 어떠하다?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 계획, 중대재해 발생하면 개선 계획이었잖아요. 요거를 합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보다 높고 중대재해 발생하면 진단받아 개선해야 된다. 그죠? 두 개를 묶어버리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율이, 그죠? 같은 업종에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에서 뭐까지 발생해야 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평균보다 높고 중대재해 발생하면 진단받아 개선, 이렇게 두 가지 묶었습니다. 두 번째요. 아까 평균보다 더 높아야 되잖아요.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그죠? 그냥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계획 작성하면 되는데요. 평균보다 더 높아요. 2배 이상 높으면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율이 빠졌겠죠. 그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보건은 직업병이 2명 이상이에요.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이지만 보건에선 직업병이 2명 이상인데요. 근데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일 때는 3명까지입니다. 그죠?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그래서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하지만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일 때는 3명까지입니다. 그죠? 발생하면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요. 진단받아 개선해야 돼요. 사회적 물의는 뭐였냐면 오늘 우리 사업장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이게 사업장 안만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인근 주변까지, 주변에 있는 마을에까지 피해를 입혔어요. 오늘 우리 공장에서 가스통이 하나 폭발했는데요. 그 폭발 때문에 인근 주변에까지 피해를 일으키면 사회적 물의죠. 이거는 진단받아 개선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작업 환경이 불량하거나 화재나 폭발, 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넣으실 때는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진단받아서 개선 계획을 내려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사고가 더 많은 거다. 그죠? 그래서 개선 계획의 1번, 2번을 합치자. 그죠? 평균보다 높고 중대재해 발생하면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 계획인데요. 평균의 2배 이상 높으면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그죠? 자, 안전은 평균의 2배지만 보건은 직업병이잖아요.
직업병이 2명 이상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일 때는 3명이다. 그죠? 진단받아 개선하고요.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작업 환경 불량이나 화재 폭발이나 누출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진단받아 개선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2개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선계획에 포함될 사항하고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은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파란색 글자 참고해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증원이나 교체입니다. 우리 회사에 안전관리자 홍길동 1명이 있어요. 근데 당신 회사는 1명으로 지금 상시근로자 숫자로 봐서는 1명 선임하면 돼요. 근데 1명으로 관리해도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2명으로 늘려라. 이게 증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동부에다가 안전관리자 홍길동입니다 라고 선임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전관리자 홍길동이 3개월 동안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는 거랑 동일하죠. 안전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 명령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안전관리자 증원이나 1명을 더 뽑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되는 명령을 받는 대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자, 그냥 계획을 바꾸는 건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은요. 평균보다 높을 때였죠.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안전관리자를 1명 더 뽑는 건 연봉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선계획보다는 이거 어떠하다? 사고가 더 많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업종의 연간제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을 때는 개선계획이었는데요. 자, 2배 이상 높을 때는 2가지 다 해당되죠. 진단받아 개선도 해야 되고요. 안전관리자 증원도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에 2배 이상 되면 증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대재해하고요. 직업성 질병이 자, 진단받아 개선하는 것보다는 안전관리자 증원하면 앞으로 인건비 계속 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은 2가 아니고 3이다 보시면 됩니다. 3건 이상이면 증원합니다. 그죠?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인데요. 근데 화학적 인자입니다. 화학물질 같은 화학적 인자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되면 안전관리자 증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자가 3개월 이상 일을 안 한다면 교체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 다른 일 때문에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 사람을 교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인데요. 화학적 질병자, 요거 그죠? 무시해도 되겠네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안전관리자 증원이나 교체 명령 다시 한번 볼게요. 평균의 몇 배다? 2배 이상 높으면 더 뽑아라. 그죠? 연간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하고요. 화학적 질병이 3건 이상이면 증원합니다. 그죠?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죠? 3개월 이상 일 안 하잖아요. 교체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리자가 3개월 이상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교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공표하겠다라는 건 발표해요. 어디냐면요.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데다가 이 회사는 재해가 몇 건 생겼다. 이걸 발표해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이것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공표하는 사업장도 뭐다? 역시나 사고가 많은 사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요거 참고 한 번만 보고 지나갈까요? 최근 들어서 이 도급 사업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강화가 되었는데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수급인의
재해 발생 건수를 포함해서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아파트를 짓는 A라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에 하도급 업체 B, C, D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A에서는 사고가 한 건 났어요. B가 한 건, C는 두 건, D는 한 건 났는데요. 발표할 때 하도급 업체가 낳는 사고까지도 포함해서 A를 한 건이 아니라 한 건, 두 건이죠. 네 건, 다섯 건이다라고 발표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떨 땐가 보겠습니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인 사업장에 도급인의 사고 사망 만인율은요, 근로자 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합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의 사고 사망 만인율, 예를 들어서 도급인 사업장에서 사망 만인율이 1이 나왔어요. 근데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통합 사고 사망 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도급인만 딱 뗐을 때는 사망 만인율이 1인데요. 하수급인 다 포함하니까 5나 높아요. 다시 말하면 하도급 업체에서 더 많은 사고가 났죠. 이럴 때는 수급인의 재해 발생 건수를 포함해서 A 사업장의 재해 발생 건수는 5이다 이렇게 공표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는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다음이다. 그죠?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입니다. 제조업, 철도운송, 도시철도운송. 철도하고 도시철도를 제조한다. 그죠? 철도, 도시철도, 제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몇 명이 타는? 500명이 타는. 500명이 타는 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조할 때는 수급인의 재해 발생 건수를 도급인에 포함한다. 어떨 경우만 도급인의 사고 사망 만인율보다 수급인을 포함했을 때 사고 사망 만인율이 높을 때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으로 법에 들어간 내용이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재해율을 공표해야 되는 대상 사업장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암기법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나 발표한다라고 할 때는요, 기준보다 높을 때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보다 높으면서 중대재해까지 발생되면 공표합니다. 요거는 진단을 받아서 개선할 때도 해당됐다. 그죠?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그죠? 이번에는 중대재해가 먼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더 높아요. 이럴 때는 공표합니다. 그죠? 두 번째, 사망자가 2명이고요.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 그리고 재해를 은폐. 반드시 재해가 나면 재해가 났다라고 보고해야 되는데 그걸 숨겼다라는 건 사고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사망자가 2명 이상이고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 되면서 재해를 은폐하면 공표합니다. 그래서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다음에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사망자가 2명 이상,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 재해가 났다라는 걸 노동부에 보고 안 하고 은폐했을 때도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도 공표합니다. 중대산업사고는 사회적 무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가 인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가 중대산업사고입니다. 그래서 TV 보면 나오죠. 어떤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인근 주변에까지 폭발의 피해가 미쳤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재가 났는데 인근 주변에까지 화재가 번졌다. 이런 건 뉴스에까지 나오죠. 왜냐하면 공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해가 일어났다라고 노동부에 보고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3년 동안에 2번 이상 보고를 안 해요. 이것도 은폐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재해 보고를 3년 동안 2번 이상 안 해도
공표한다. 당신에서 발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도 공표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2율 공표 대상 사업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나 언론 같은데 제2율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 회사 사고 났다 발표하는 거다. 그죠? 첫 번째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평균 재해율 이상이면 공표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사망자가 2명이고요. 또는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이 되고 은폐하면 공표합니다. 그죠?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다음에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아니라 중대산업사고 발생하면 공표합니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은폐지만 산업재해가 발생되었다는 보고를 최근 몇 년 동안 3년 동안 몇 번? 2번 이상 안 해도 공표한다. 그죠? 재해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이 공표 대상 사업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공표한다라는 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 진단 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진단을 받아야 돼요. 당신 회사 사고가 많으니까 일단 사업장 진단 받아봐라. 진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중대재해 3가지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진단을 받아서 개선계획 수립하라는 명령이 있었죠. 요 명령을 받으면 진단해야죠. 그죠? 그래서 진단받아 개선계획 수립 이렇게 2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요. 반드시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잘못했는데 현장을 진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제외시켜줍니다. 요건 참고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받았어요. 진단받아서 안전보건 개선계획 제출하라. 이렇게 안전보건 개선계획 명령을 받은 사업장도 진단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엔 이런 건 적으라고 잘 안 나옵니다.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요. 근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장이다 딱 정해진 건 아니라 그 지방의 노동부 관서의 장이 이 기관은 진단받아야 된다 할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시험 대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우리가 사고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별표가 많은 내용입니다. 시기까지 단골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이렇습니다. 시험에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 대상이 제일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암기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여기에 나왔던 대상을 전부 다 암기를 해야 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죠? 돌아가면서 어디에 나올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서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